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73K에서 60K까지 하락하면서 우리 크립토 시장 전반에 조금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2024년 10월 가격으로 회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번 주말 사이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반등 없이 5일 연속으로 음봉이 꽂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반등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해당할지 아니면 완전히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만 마감됐던 미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4% 넘게 밀린 게 조금 특징적이었는데요. 2025년 4월에 관세 부과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던 브로드컴이 이렇게 반도체주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에서 AI 열풍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 여파로 브로드컴이 목요일장에서 12% 넘게 밀렸고요. 금요일장에서는 8%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벨 테크놀로지도 16% 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추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증시와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 디커플링된 상황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주식과 코인 두 가지 자산군이 같이 하락하는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상승 시즌이 종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두 가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용지표 얘기를 가져와 봤고요. 또 하이퍼리퀴드 소식도 같이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17만 2천 개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2배 넘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안정적인 고용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고용의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난해 정체되어 있었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레저와 숙박업 부문에서 7만 개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고용의 증가를 주도했고요. 또 의료 부문과 제조업 부문에서도 견조한 채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금리가 조금 튀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7bp 이상 상승하면서 4.1%를 기록했는데요. 연준의 목표가 최대 물가의 안정과 또 최대 고용이죠.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땐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고용이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 그리고 미증시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준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그리고 물가 지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리퀴드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들의 평가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가장 큰 하이퍼리퀴드 재무 기업인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스는 하이퍼 가격이 최근 고점에서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억 달러가 넘는 미실현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흐름을 봤을 때 디지털 자산 재무 기업 시장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하이퍼리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퍼리퀴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의미 있는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익이 얼만큼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이퍼리퀴드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경우에 이익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하이퍼리퀴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4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초록불을 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4% 넘게 반등하면서 63K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8% 넘게 올라가면서 현재 1,700달러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XRP와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알트단에서 강한 상승불을 켜내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인 시장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 코멘트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이 해당 정보방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한 주간 좀 많은 무빙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버티는 알트에 비해서 좀 떨어진 알트코인들 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버텨줬던 알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하락 속에서도 먹을 자리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뭐 지금 뭐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셨고 일단은 좋은 가격에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냐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많은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유동성이 조금 얼어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언제나 알트단에서는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말미에 히든 코인도 같이 한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네. 오늘을 보니까 좀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저점 구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완전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반등을 했을 때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을 잘 해줬는데 특정 포인트 구간들이 있습니다. 뭐 65K라든지 67K까지 일단은 반등을 좀 거기까지 좀 수월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국채 금리라든지 지정학 이슈라든지 뭐 트럼프의 일단은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뭐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중으로 전쟁이 종료 합의문을 작성하겠다. 이게 일단 시장의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이제 또 타코적인 발언입니다. 네. 또 합의문을 이제 또 작성 안 할지 아니면 또 이란에서 공격을 할지 이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65 뭐 갈 수도 있고 67K 다시 뭐 1억 원으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진짜 상승이 왔구나라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뉴스를 뭐 제일 많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건 차트를 통해서 핵심 지지 구간인 65K를 완전히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보다는 또 헤드라인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가장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정말 유동성이 좀 잘 나왔던 코인들이 이제 뭐 니어라든지 네.
지켓이라고 예전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있다가 뭐 다크코인 이슈로 이제 뭐 상폐가 되고 이제 해외 거래소만 있는데 이게 지켓이와 니어 그리고 월드코인의 상승세가 좀 되게 두터웠습니다. 근데 네. 아서웨이즈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초기에 완전 좀 많이 보유했던 이제 뭐 흑인이 있습니다. 네. 그 이분께서 이제 뭐 이제 니어라든지 데트C를 매도를 한다는 소식에 일단 급락이 나왔고 주말에는 월드도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에 맞서가지고 이제 월드도 이제 940원까지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뭐 600원이 깨지는 상황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제 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또 시세를 보니까 이제 뭐 700원에 다시 또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월드는 이제 너무 좋습니다. 지금 IPO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17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정보망에서도 이제 보여드렸겠지만 히든 코인이 제가 히월드를 네. 353원에 진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일단 월드 자체가 일단은 이제 AI 기반에다가 네.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빗썸과 업비트 쓰시는 분들 중에 빗썸 쓰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 게 휴머니티라고 이제 생체 인증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신원 메타입니다. 시장은 지금 신원 인증입니다. AI도 이제 그냥 AI가 아니라 제가 뭐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AI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인증, 뭐 생체로 뭐 지문으로 할지 아니면 홍채 인식으로 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섹터에 좀 전반적인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휴머니티 이게 뭐 1,200원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좀 AI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유동성. 그러니까 현재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으로 가져오셨던 월드코인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전문가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유동성이 몰리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의 있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일단은 배런 트럼프가 숏 포지션 오픈 후 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아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숏 포지션 오픈 후에 이란이 또 미국을 또 공격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제일 중요한 하락의 원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뭐 절대로 매도하지 않겠다라던 이제 뭐 스트래티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삼박자가 지금 어울려서 사실 하락을 한 겁니다. 네. 미 국채 상승과 이거는 금리 인상을 이제 불러 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이고 그 다음에는 배런 트럼프의 숏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비트코인 매도 소식도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을 좀 영향을 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네.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빨주, 노초, 뭐 파남보라고 돼 있는데 네. 이쯤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FTX 붕괴 때와 좀 비슷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진짜 뭐 매집, 뭐 정말로 이제 분할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일단은 색깔이 이제 파랗게 나올 때 이렇게 정말 이제 매집을 되게 많이 매도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락돼도 59자리에서 이제 뭐 강한 매도세가 좀 동반이 되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기서 빨간색 구간은 가격이 비싸다는 걸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파란색 구간, 그러니까 최저점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레인보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레인보우 차트가 2022년부터 지금 현재 2026년까지, 그러니까 4년 정도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생각을 해봤을 때 23년도의 저점이 지금 현재 저점 구간과 같은 짙은 파란색 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것이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지금의 이 순간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좀 살아남는 코인은 당연히 이제 테마
를 쥐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AI 쪽이 네. 좀 강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팔콘 네트워크처럼 이제 국채가 좀 붙은 코인들, 기관이 끼어 있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주말 동안 스텔라 루멘 뭐 혹시 뭐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도 기관이 끼고 이제 국채 뭐 네트워크 상의 이제 코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리플이랑 좀 다르게 갈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하라 AI입니다. 이거는 AI 에이전트 섹터인데 뭐 일단은 AI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좀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하라 AI 그리고 사하라 AI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좀 뭐 시세를 잘 지지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월드코인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커뮤니티 상에서도 월드코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오픈 AI 초대형 IPO를 맞춰서 월드가 이제 홍채 인식을 이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샘 알트먼이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뭐 CE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코인은 뭐 6월, 7월 한 달 내내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메이저 코인들 산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알트단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확실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도 세 가지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픈 AI IPO와 관련이 있는 월드코인과 또 팔콘 네트워크, 그리고 AI 데이터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사하라 AI 코인인데요. 이 해당 코인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코멘트를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해당 정보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양하게 인사이트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코인들 보니까 대체로 AI 관련된 코인들에 좀 돈이 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인은 금융 쪽과 AI 쪽, 그 다음에 NFT 쪽도 많았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섹터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이 AI 섹터입니다. AI 섹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입니다. 스테이블이 엮여 있는 뭐 팔콘 네트워크, 그 다음에 트론, 그 다음 이제 스텔라까지 또 다양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유동성으로 찾고 있는 코인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RWA입니다. 뭐 체인링크처럼 만트라도 있고, 온도 파이낸스 이런 코인들도 지금 생각보다 시세를 에 대한 지지를 엄청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뭐 내려가면 한 번씩 잡아볼 만한 것들이 뭐 온도 파이낸스, 뭐 체인링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링크를 정말 좋아하는 코인으로 생각하는데, 네. 뭐 체인링크도 뭐 10,000원대 초반이다 싶으시면 뭐 생각보다 이제 정말 좋은 가격이다라고 좀 매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하라 에이전트가 있는 AI 에이전트 섹터입니다. 지금 보추얼 프로토콜이 생각보다 지금 해킹 이슈로 인해서 좀 시세를 계속해서 1,000원이 깨지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뭐 해킹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좀 웬만하면 좀 나와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에이전트 그리고 로봇과 AI가 섞인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네. 대한 거는 제가 정보방에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 네. 스테이블과 국채가 끼어 있는 이거는 정답을 공유해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를 좀 잘 잡아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로봇,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 세 가지 섹터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방금 전문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이제 리플과 같이 좀 메이저 코인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AI 섹터만 주목을 받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제 뭐 국내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양극화가 시작된 겁니다. 벌써. 예, 이 양극화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뭐 메디블로, 히보 프로토콜 뭐 정말 많았던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김치 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김치 코인에 대한 이제 섹터가 정말 안 들어옵니다. 뭐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칠리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네. 김치 코인들은 이제 뭐 잡기에는 이제 좀 놔주실 때가 된 것 같고 NFT도 지금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샌드박스도 있고 뭐 플로우도 상폐가 되었고 점점 잊혀져가는 굿코인으로 전략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AI 뭐 이제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AI 인프라 쪽에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뭐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도 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드라든지 AI 쪽으로 계속 몰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시장이 좀 더 심한 양극화가 돼 버린다면 이제 이런 코인들은 이제 거래량도 안 나올 뿐더러 좀 나아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I로 나왔던 수익으로 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코인들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해보신다면 정말 좀 좋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은 뭐 AI는 좀 잡아도 수익이 좀 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국내 주식 이번에 좀 폭락이 좀 컸는데 네. 이렇게 폭락이 커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제 뭔가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가겠구나라고 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올 만한 뭐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한 것도 맞고요. 주말 동안 뭐 코스피 급락한다. 뭐 계속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으로 당연히 유동성이 들어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코인이 월드다. 월드 AI네? 그럼 가겠구나. 또 다른 거 AI가 뭐 있지? 그러면 이제 거래소마다 뭐 휴머니티라든지 뭐 다른 코인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김치 코인들과 NFT, 뭐 밈도 뭐 특별하게 뭐 도지나 시바이누 말고는 또 올라가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큰 코인들을 유동성이 좀 있는 코인들을 좀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유동성이 없는 코인에 조금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손절을 빠르게 하는 게 맞겠죠? 기다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손절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네. 1년 동안 어떻게 돌아갈지는 뭐 제가 정답은 알 수 없겠지만 네. 김치코인도 한 번 올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코스닥이 가야 됩니다. 코스닥과 김치코인의 이제 커플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 코스닥도 뭐 1000포인트가 깨진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힘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김치코인도 당분간 좀 힘을 못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옆 구간에서 베어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이제 뭐 고점은 올리고 저점은 낮추는 상황들이 나오면 이제 베어 플래그를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뭐 65, 67 구간을 좀 돌파를 시원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포인트는 63,700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안에 65K를 일단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트럼프가 네. 이제 뭐 전쟁 이슈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클라리티 법안에서 뭐 좋은 호재가 있지 아니면 이제 메이저 코인 뭐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쪽에서 좀 강한 특별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65K 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XRP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리플은 지금 삼각 수렴 이후에 떨어졌지만 지금 네. 스텔라가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도 삼각보다 볼륨이 좀 붙고 있습니다. 일본 뭐 주봉상에서도 200일선을 좀 지지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좀 이제 악재가 좀 터져서 떨어진다. 그러면 1,300원, 1,500원까지도 좀 열어두시는 걸 염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좋게 보고 계시는지 히든코인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코인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엔딩 다이고날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것도 AI 섹터입니다. 좀 가다가 만다 생각했는데 살짝 월드 코인이 너무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지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제 AI 코인에선 탑3 안에 드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은 뉴스 정말 좀 재밌게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당 히든코인에 대한 내용도 저희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정보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